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교수님 오늘 이제 제가 AI 시대에 살아가는 네, 교육자분들, 그리고 부모님 분들을 위한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신간 나온 네. 거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책이 이겁니다. 제 얼굴이 박혀있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 AI X 인간지능의 시대. 그러니까 AI하고 인간지능이 합쳐져가지고 네. 얼마나 X, 확장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공학적인 책은 아니고요. 네. 약간 쉽게 말하면 심리학이나 경영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풀어낸 AI와 인간의 미래,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봤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정성껏 이 영상 밑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네. 제가 10분에게 네.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10분의 새로운 독자가 생기시겠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네. 의미가 있는 책이었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네.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예.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네. 질문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제가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웃분들한테 제가 네. AI들을 좀 알려드리는 예. 재능 기부 수업을 좀 했었는데 네. 어떤 어머니께서 예. 본인 아들이 예. 엄마 나 영어 공부하기 싫다 하면서 앞으로는 AI가 예. 더 영어를 잘하는데 예.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어머니가 말문이 예. 막히셨대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런 네. 어찌 보면 기발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화두라고 그쵸.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AI 네. 디지털 교과서도 접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AI를 접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보다 AI를 더 잘 다룰 세대가 이제 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교육자분들, 학부모분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아이는 약간 장차 철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큰 절의 스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농담으로.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뽑아내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면 저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너 혹시 고기 같은 거 좋아하냐? 피자 같은 거 좋아하냐? 당연히 애들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너 이거 씹으려면 힘드니까는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마시면 어떻겠냐고. 피자도 믹서기에 갈고 고기도 갈아서 마셔요. 되게 맛없어요. 그럼 피자 같은 거 갈아 마시면. 그러니까 나보다 기계가 잘한다라는 게 사실 세상에 많이 있어요. 나보다 자동차가 잘 달리고 나보다 믹서가 이거 잘 씹어버리는 것 같고 그게 너무 무서운 물건이면 나보다 계산 잘하는 게 계산기도 있고 엑셀도 잘하죠. 근데 엑셀로 계산한다고 해서 내가 더하기 빼기 몰라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잘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잘하는 거 그럼 나의 능력에서 떼버려서 기계한테 맡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맥락이라고 하는 건데 맥락을 모른 채 그냥 결과만 받아 쓰는 존재가 돼요. 근데 계속 결과를 여기서 받아 쓰다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 역량 중에서 나의 머리쓰기, 생각하는 능력은 점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 이 휴대폰 갖고서 휴대폰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 쓰거든요. 태국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경우 이거 할 때 훨씬 더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맥락적인 게 전달도 되고 문화적인 거는 또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 정도, 그러니까 몇 개까지 알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영어를 얘기했으니까 영어를 표현하면서 몇 개 국어는 그래도 몇 마디 정도는 아는 게 훨씬 좋다. 맞습니다. 물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AI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내 나라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된다. 이거는 엑셀이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도 안 배울래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영어를 많이 알고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쓰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AI가 틀린 답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활용하고 더 생산력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그때 엑셀만 봐도 그래요. 엑셀로 뭐 셀이 뭐 1000개 이런 거 계산해도 어떤 정말 이런 게서 오래 하시고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결과가 이상한데?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엑셀 결과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뭐가 이상한데? 보니 공식을 다시 뒤져봐요. 찾아내거든요. 근데 수학적인 원리를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엑셀만 돌리게 되면 문제가 없을 땐 문제가 없죠.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찾지 못하고 이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거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큰 변화가 오니까 이제 기존에 하시던 것들도 하시면서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또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네네. 디지털 교과서로부터 네. 도움도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예. 선생님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행사를 했었어요. 네. 한 번에 200~300명 정도 서울시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임을 강연했는데 조희연 교육감님도 오시고 해서 말씀 나눴더니 사실 사적으로 처음 뵙는 분인데 되게 놀라웠던 게 일단 제 책을 2번 정도 아예 빠삭하게 읽으셨던 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철학이 되게 명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에 처한 위기가 있고 또한 기회가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갖고 많은 기회를 좀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일단 국가정책을 보게 되면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뭐 서울만 봐도 교육청 내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아놨어요.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뭐 현장에 기기를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또 선생님들 교육 예산이 저는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산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냥 기기만 까는 게 아니라 이제 기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 교육 전이가 나는 환경으로 가겠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흐름은 쭉 갈 겁니다. 갈 건데 아마도 제일 당황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일 거고 학부모님들은 갑자기 오늘 애가 책가방에서 디바이스를 막 꺼내들고 이거로만 공부하니까. 그 저는 선생님들도 첫 번째로 가장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나마 30대, 40대 교사분들은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그나마 젊었을 때 썼는데 50대 교사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본인이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부터 이걸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슬슬. 맞아요. 본인이 학창 시절에 쓴 것과 성인이 되어 쓴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의 핵심은 디지털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좀 약간 역행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상황을. 내가 아이들보다 태블릿 숫자 못 다루고 노안도 와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은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디지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뭔가 잘못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인간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거를 관찰하시면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아이들보다 더 잘 쓰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 디바이스가 담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여전히 인간의 관점으로 담아주는 것. 저는 그게 교사분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서울시가 교육한다는 것도 디바이스를 더 잘 쓰는 선생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육과정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선생님들의 역할은 조금 변화하되 더 오히려 커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뭐 상담이라든가 뭐 정서적인 교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니 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AI 시대를 맞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뛰어들어 봐라. 이제 뭔가를 먼저 도전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약간 구체적으로 뭘 해보면 좋을지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요구가 어려운 요구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자기가 자라왔던 데대로 습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제 또래를 놓고 보게 되면 도전하는 세대는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해진 공부해서 대학 가고 A라는 학과를 나오면 B라는 직장을 갖고 이렇게 갔던 게 일반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도전은 회사가 조직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개인은 그냥 시킨 일을 하는 존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점점 더 회사는 작아지고 많아지고 회사가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조금 더 이제 무서운 용어지만 각자도생이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각자도생이 너무 이제 무서우면 저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나만의 좀 지도를 만들어가는 항해 시대가 열렸다. 때로는 남이 보여주는 길 따라서 가는 패키지 여행도 재밌지만 패키지 여행 3~4번 가다 보게 되면 옆에서 자유여행하고 있는 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 자유여행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계속 패키지만 가면서 야, 넌 패키지 가면 안 돼. 넌 자유여행이지. 젊은 애가 벌써부터 해. 애가 근데 부모님을 보고 배우거든요. 엄마 아빠 안 알아보고 다 패키지만 가면서.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자유여행 안 가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질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실패할 거라는 걸 가정하고 합시다. 실패.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첫 도전에서 엄청난 걸 보여줘야지. 이게 자녀한테도 모범이 되고 후배한테도 모범이 되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서 나는 여전히 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학생인 거고. 그러면 거기서 실패 없이 잘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엎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안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에서 게이피케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개발한 게임이 충분히 테스트를 못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아, 네. 그럼 게임이 엎어져요. 그럼 학생들이 교수님 그게 뭐냐 이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때로는 그 교수님 만든 거여서 나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교수님 속상하시죠?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고 해요. 자, 또 이번 학교에도 수업 노래도 만들어서 막 틀어주면 학생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게 그 웃음이 약간 즐거움이 아니라 약간 실소가 있어요. 네. 실소. 교수님 이게 뭐예요? 약간 이런 식의. 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니까 여러분은 같이 해보자. 오히려 제가 너무 좋은 걸 보여주면 학생들이 두려워해요. 교수님이 음악가도 아니고 저 정도 만들었는데 나 괜히 이렇게 만들어 드림이랬다고 그렇죠. 혼날까봐. 실패하는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못 따라오거나 나쁜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또 새로운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작은 거 해보셔라. 뭐든지. 그게 제가 내린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영상이나 책을 보면 이제 소통의 중요성, 다른 사람의 맞아요. 감정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는데 교육자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분들은 이제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좀 키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통 능력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너무 많은 매체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말로 해도 될 걸 자꾸 문서화하고 작은 그림으로 표시하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게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행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처음엔 언어가 없으니까 막 그림하고 몸짓으로 하다가 문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문자라는 걸 쓰고 말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람들이 특히 제 주변에도 고등학교 학생들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특히 남자애들인 경우는 아주 극심한데 카톡 열어봐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한 건 단어 몇 개랑 그림 몇 개밖에 없어요. 원시인들의 대화가 저희가 보게 되면요. 그리고 너무 기능적이에요. 맞아요. 그냥 필요한 겁니다. 네, 뭐 돈을 보내줘라. 뭐 집안 열쇠 어디 있다. 카드 어디 올려놨다. 딱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일상에서 부모님들도 자녀와 사실 그런 식의 대화를 하세요. 집에서 만나도. 네, 맞습니다. 너 시험 성적 이게 뭐야? 다음번에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회사에서 영업 실적 만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이번에 시험 성적 몇 등 했으니까 아빠가 뭐 약속한 대로 무선 이어폰 사줄 거야. 끝. 그게 아니라 무선 이어폰 사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어렸을 때 너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이런 감정이 있었고 그때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이렇게 해줘갖고 아빠 솔직히 좀 울컥하네? 뭐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좀 얘기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이거 공부 잘하니까 지난번에 사실 아빠가 너 혼낸 것 같아. 솔직히 그건 내가 부모지만 좀 미안하다. 너 그때 좀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어폰도 왜 하필이면 이어폰이냐? 이어폰에 대한 것도 얘기해봐도 재밌죠. 아빠는 어렸을 때 말이야 이렇게 긴 줄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했는데 또 느낌이 이랬다? 감정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느낌. 내가 어떤 필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 존경하는 신경과학자 중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도 느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신경학자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을 강조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이게 불안정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 능력은 많은 대화를 통해 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이모티콘 많이 보내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는 훈련, 내 감정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훈련.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 필요해요. 문장이건 말이건 간에. 그래서 그런 기회는 뭐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도 가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 카페 나가 친구들하고 수다 떨어. 좀 그 시간도 좋은 시간이라고 봐요. 다만 부모님이 조금만 개입할 수 있으면 그럼 친구들 만나서 이왕이면 이렇게 4명이 둘러앉아갖고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이건 사실 만나는 이유가 없어요.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떤 문화나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과 뭐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느낌을
작은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매일 겪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연습하듯이 맞아요. 근육도 사실 써야 음. 생기는 것처럼 네. 그런 감정 표현하는 것도 네. 좀 연습하듯이 네. 그렇게 조금씩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 여기서 조금 더 붙여드리고 싶은 의견은, 네. 특히 부모님들 중에는 의외로, 그래도 뭐, 소통이 뭐가 중요해서 모든 거 성과 중심 사회장에 하시는 경우도 예전에도 있어요.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실험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 뭐 기업도 성과로 하고, 학업적인 것도 성과가 중요하긴 한데, 실제, 미국에서 실험했던 것 중에 한 3,000명 넘는 학생들한테 감성적인 지능, 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좋은가 보게 되면 학업 성적이 잘 나와요, 실제. 근데 업무에서 통해요, 이게. 맞아요. 직장에서 좀 더 이제 심리학적인 일반적인 실험이었는데, 인간의 표정을 보고서 감정 판단 잘하는지, 이런 집단이 모인 사회에서 성과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더 대우받을 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하던 것들을 기능 위주로만 대체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능을 기계가 더 많이 대체할수록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또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 지금부터 차분히 쌓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계 시대가 오지만 네. 인간은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감정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례로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은 영국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10대 아이들이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하니까 굴뚝을 기어다니면서 청소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을 한 거죠. 조금 그나마 먹고 살만해지고 기계가 더 좋아지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렇죠.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기계가 인간이 했던 일반적인 것들을 막 해주고 AI가 계산해주니까 그 다음 단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지금도 너무 비인간적인 부분이 많구나. 인간 간의 관계를 좀 더 따뜻하게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마지막 질문을 네.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교육자로서 지금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네. 계시니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흔히 행동전이라고 해서 교육학에 쓰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배운 거를 전 현실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꼭 돈이 되는 무언가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철학적인 걸 배웠으면 남을 대할 때 그런 철학이 묻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영 수업을 들었으면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상당수의 교육이 참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그건 현장에서는 안 되지. 그건 좀 이론적인 거잖아. 아직은 멀었지. 아직은 멀은 거 현장에서 절대 못 쓰는 거 이거를 오늘 배우느냐는 얘기죠. 맞아요. 아직 모르는 거면 내일 배워도 너무 좋은데 왜 지금 배우냐? 네, 맞아요. 지금 내일 당장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행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테마 이걸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교육 방법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뭐 부모님이건 선생님들이건 아이를 대할 정말 중요한 가치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쓸 수 있는 네. 실용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 행동전이라는 거는 실제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게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육. 네. 일례로 환경교육 같은 걸 하게 되면 지구 탄소 발자국이 어떻고 뭐 환경오염이 어떻고 막 지표적으로 많이 가르치죠. 아직도 보면 기업들이 ESG 보고서 만들 때도 보면 그래프로 많이 표시해요. 근데 과연 그런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 구성원들이나 소비자의 마음이 진짜 바뀌어서 스타벅스 컵 진짜 일회용 안 쓰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스타벅스에서 보고하는 ESG 리포트가 그래프가 더 예뻐지는 게 이 그래프를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일회용컵 안 쓰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이게 행동전이. 또 그거를 위해서 제가 추구하는 노력은 저부터 실천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상한 작업을 자꾸 하는 거. 실패하더라도 하고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으면 수업 중에 자꾸 게임적인 걸 보여주기도 하고 AI를 써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AI 도구를 쓰고 저를 희화시켜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웃으면서 보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행동전이가 나부터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행동전이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늙어서 못하고 난 선생님이지만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해야 돼. 이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실천하는 거는 내가 먼저 던져본다 나를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을 보고 영상도 보고 오늘 인터뷰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교수님은 이제 출발을
이제 본인부터 이제 네. 한 적극적인 부분이 있으신 네.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서 이제 아유.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